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출근하기 전에 근처에 새로 생긴 백반집에 가서 밥을 먹고 스타벅스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하고는 본인의 고깃집으로 출근을 했어요. 여기서 그 사장님이 밥을 먹고 커피를 사 마신 비용은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할 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헛갈리시죠? 자, 그럼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선 결제할 때 백반집에서는 사업자용 신용카드, 그러니까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했고, 스타벅스에서는 현금을 내고 사업자 번호로 지출 증빙을 했어요. 자, 어때요?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한번 맞춰보세요. 5, 4, 3, 2, 1. 네, 맞추셨나요? 정답은 모호하다입니다.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당 사장님의 고깃집에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직원이 있다면 복리후생비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복리후생비는 안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바로 접대비 항목이에요. 단 이 접대비는 부가세 대상은 아니고요. 조금 어렵죠. 헷갈리고. 맞아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무작정 그냥 뭐 사업용 신용카드만 죄다 쓰면 돼, 지출증빙 받으면 돼 라고만 생각을 할 뿐이죠. 사실 이런 항목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 항목들 자체가. 식당을 운영하시든 뭐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시든, 그리고 온라인에서 뭐 무언가를 판매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운수업이라든지, 뭐 참고로 뭐 라이더도 운수업에 속해요. 또 서비스업, 뭐 대표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아트, 필라테스 등등이 있죠. 이런 모든 업종에 따라서 세금의 형태가 다 달라져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추계 신고니, 기준 경비율이니, 단순 경비율이니, 또 뭐 공부방이나 학원, 그리고 교습소는 또 면세 사업자잖아요. 정말 골치가 아프죠, 사업하려면. 최근에는 이런 대표님들도 많았어요. 저는 여러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몇 시간씩 대화하는 경우가 좀 잦은데,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고용하고도 인건비 신고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4대 보험이나 뭐 주유수당, 연말정산 이런 업무가 좀 번거롭다 보니까, 또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나 나이가 조금 있으신 그런 분들은 그냥 급여에서 빼지 말고 월급으로 그냥 다 정액으로 책정해서 세금 안 내고 그냥 다 달라고 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뭐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내 사업에 어떤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월급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1년간 100만 원을 월급으로 주고 인건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대표님은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약 72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을 때 1년이면. 그런데도 쉬쉬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장에 무언가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르바이트생의 고용률이 전체 자영업 비율에서 약 30%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죠. 그런데 알고 보면, 현장에 나가보면 체감상 느껴지는 비율은 거의 70% 육박해요. 웬만하면 아르바이트생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좀 해제되고 나서 더 이렇게 좀 장사가 잘 되는 매장들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안 했다가 채용을 하는 경우가 지금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신고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최근에 챗 GPT가 좀 핫해서 저도 이제 써봤는데 꽤 유용하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제가 좀 참고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런저런 콘텐츠도 만들고 하는데, 이제 관련 AI 서비스들이 우후죽순으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런 AI 서비스 자체가. 심지어는 내가 상상하는 그림에 대해서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바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AI도 있더라고요. 이런 기술들이 좀 발달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영업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었는데, 좀 약간 직업병이긴 하죠. 맨날 이런 관련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 관련 AI가 원체 이런 서비스가 자영업에서는 좀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마름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굉장히 흥미로운 알고리즘 세금 신고가 시장에 나온 걸 봤어요. 이런 세금 신고 서비스가 AI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에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가 나오고 지고를 좀 반복을 했었는데, 이번 건 조금 달랐어요. 쌤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이제 PC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알고리즘으로 세금 신고를 한다라는 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죠. 이게 왜 알고리즘 세금 신고가 조금 더 합리적일지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쌤 앱이 합리적인 이유는 사람은 AI 알고리즘을 따라오지는 못한다입니다. 이게 중요도가 한 10이라고 치면 한 5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챙길 게 참 많죠. 복잡하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으로 홈택스를 개발했는지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좀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놓치더라도 비용 처리가 뭐 가능한지 아닌지를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식사를 하는 것도
것도 그렇고 이번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비용 처리가 과연 될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에 타던 차가 있는데 기름값이 비용 처리가 될까? 이런 물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홈택스에서는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질 않아요. 책을 봐도 사실 좀 아리송하고 어렵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얼버무리는 경우가 좀 많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쌤에서는 이런 경우 이제 인증을 통해서 어떤 세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속한 상황에 따라서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 이런저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그걸 모르고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특히 아직도 많이들 모르시는 게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이나 돌잔치나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업무적으로 가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경조사비는 접대비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기업일 경우는 3,600만 원까지 가능을 하고요. 음식점이면 뭐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3,6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건당은 20만 원 한도인데 전체 금액을 생각하면 굉장히 크죠. 쌤에서는 이런 이제 경조사비의 경우에 청첩장을 사진 찍어서 올린다거나 혹은 뭐 관련 문자로도 우리가 증빙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것 외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좀 광범위한데 아예 그냥 세금 공부를 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좀 똘똘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왜 사람들이 AI 하는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쌤이 좀 합리적인 이유는 AI 스크래핑은 가히 예술의 영역이다입니다. 이게 중요도가 10이라면 7 정도 됩니다. 이거는 스크래핑에 한번 빠지면 살짝 멘탈이 털리곤 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제 스크래핑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면 스크래핑이 뭔가 하면 직접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 신고를 할 때 우리는 뭐 여기저기 자료들을 모아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기장을 맡기더라도 온라인에 흩어져 있는 나의 매출과 비용들을 모두 끌어 모아야 제대로 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날 잡고 며칠을 고생해야 자료 취합이 되죠. 예를 들자면 매장에서 나온 매출, 배달로 나온 매출, 밀키트 판매, 뭐 온라인 이런 데서 나온 매출, 온라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지마켓, 아이디어스, 뭐 자사몰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엄청 많죠. 대행을 통해서 판매된 매출도 또 따로 있을 거고 이런 걸 모두 다 한꺼번에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 스크래핑 기능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개인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것까지 다 취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스크래핑 기술이 없다라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내가 취합을 해야 되는 건데 쌤에서는 모두 한 번에 취합을 해주는 거죠.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서 내가 직접 로그인해서 매출 자료를 뽑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좀 신기하죠. AI가 알아서 로그인해서 매출 자료를 뽑아주는 개념이에요.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쓴 돈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에요. 세금 신고를 하려면 돈을 얼마나 썼는지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이때도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사에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요. 정말 신기해요. 이 부분 진짜 신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장부를 만들어 주는 부분까지 이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의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AI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세무 지식이 없어도 그냥 쭈르륵 5분 만에 끝나버리게 되는 이유이고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는데 이게 비용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직원에게 옷 선물을 했는데 이 비용은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서 분류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쌤 앱이 합리적인 이유는 원천징수 인건비 신고가 빠르고 간편하다입니다. 중요도가 이건 10중에 한 8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인건비를 신고할 때 해야 하는 부분을 좀 나열을 해보면 홈택스에서 이제 각종 명세서를 지출하는 단계가 있죠. 이제 위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단계가 있고요. 은행에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단계가 또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로만 하면은 사실 쉽지만 이걸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할 때마다 번거로움을 느끼실 거예요. 조금 더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면은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그걸 이제 제출해야 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말도 어렵다. 이것도 제출해야 되고요. 사업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지방소득세 납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좀 답답하죠. 아주 복잡하죠. 이걸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쌤이라는 거예요. 알고리즘과 AI의 힘은 좀 무섭죠.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장을 맡기는 회계 사무소에서도 하는 일인데 그분들도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일괄 처리를 하는 부분이 커요. 문제는 개인은 그게 힘들다는 거고 회계 사무소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을 개인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기장을 안 맡기고는. 참고로 이제 원천징수 인건비 신고는 3.3% 원천징수 근무자, 사업소득자만 신고가 가능해요. 일명 이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쌤 앱이 합리적인 이유는 어중간하면 알고리즘 세금 신고가 낮다입니다. 중요도 이건 10중에 9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쌤은 법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돼요. 법인 사업자는 쌤으로 신고를 못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용이 가능해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매달 기장료가 좀 부담스럽거나 또 신고할 때마다 세무서를 찾고 일일이 방문하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매출이 높지 않으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기장료가 월 한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1년으로 이제 따지면 신고비를 포함해서 한 150만 원 정도가 이제 훌쩍 넘어가는 금액인데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저는 처음에 이 쌤에서 내놓은 요금제를 보고 사실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좀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구나, 비용이 너무 처음에 저렴하게 냈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쌤이 2019년에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가 기능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소개도 아마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이제 연락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똑사 뭐 카페에서만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런저런 어떤 유용한 기능들이 다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를 한번 할 때마다 33,000원 그 비용만 내시면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건비 신고는 1인당 이제 4,400원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개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세 2번, 종합소득세 1번 하니까 총 99,000원에 신고가 끝나버리더라고요, 1년에. 사실 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진리잖아요. 이제 알고리즘과 AI에는 이 진리가 통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쌤을 개발한 널리소프트에 천진혁 대표가 있어요. 그 천진혁 대표가 이 쌤을 처음부터 개발을 하신 분인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비용 책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 기자가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면은 좀 지갑을 열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 세무서까지 다녀오는 택시비랑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할 때 3만 원이면 뭐 대충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가격 책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 정말 소박하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33,000원에 3,000원은 부가세인 거죠, 부가세. 기장이 좀 애매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신고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인분들 중에는 월급을 받으면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에서 하자니 좀 번거롭고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럴 때 이제 쌤을 좀 이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 해결 도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개인 사업자분들 중에서도 나는 뭐 아직 간이라서 좀 애매한데 아직 맡기기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 5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쌤 앱이 합리적인 이유는 신뢰도에서 찢었다입니다. 중요도 10중에 10입니다. 꽉 차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이런 앱이나 소프트웨어로 세금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걱정 어린 눈빛을 좀 많이 보내죠. 이제 물론 뭐 법인 사업자나 정말 복잡한 세무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전문 서비스를 받는 게 맞겠죠.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 평균을 보면 2021년 통계청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는 800만 명이에요. 800만 명. 여기에 프리랜서는 2022년 기준으로 200만 명으로 나와요. 그 중에 매출이 연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무려 77%나 됩니다. 이 77%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말 애매한 포지션인 거예요. 그 시장을 쌤이 이제 비집고 들어온 거고요. 쌤을 개발한 그 널리소프트는 작년에 총 4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어요. 투자를 받은 거죠. D3, 주빌리 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 벤처투자, KTB 네트워크가 이제 투자자였고요. 즉 이미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던 거죠. 이제 게다가 이제 핀테크 분야 우수 혁신기술 보유 기업으로 IBK 금융그룹 핀테크, 드림랩 육성기업, 그리고 또 하나은행, 에자일랩 11기 선정 등등 꽤 유수 기업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좀 주목할 만하고 신뢰도가 좀 쌓이는 부분이 있죠. 쌤은 2019년도 1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약 3년 반 동안의 실적이 압도적이에요. 그 수치가 2022년도 7월 기준으로 앱 설치 수가 100만 명, 지금은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인증서를 연동한 사람들이 24만 명. 다운로드만 맞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인증서를 연동해서 내 사업장을 거기에 이제 연결시킨 사람들이 24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유료 결제율인데 무려 20%나 됩니다. 재구매율도 2021년 7월과 2022년 1월 기준으로 82%이고요. 한번 사용해
사용해본 사람들이 10명이라면 8명이 재구매를 한 거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유료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는. 정말 더 재미있는 건 세금 신고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구매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보험까지 들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 신뢰도가 좀 빡 급 상승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앱 설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쌤의 문제로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최대 10억 보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뢰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문구죠. 무언가 이런 걸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맞을까? 그냥 단순한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라는 부분에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작용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여러분, 오늘 알고리즘 세금 신고 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뭐 결제 전까지는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내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이제 돈이 들어가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 자체는 똑똑한 거죠. AI 알고리즘이 이제 잡아주는 절세 혜택을 파악하는 용도로도 쓰는 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AI의 발전이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체험을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AI 기술이 자영업 시장에도 빠르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AI 기술이 필요한 업종이 자영업인데 발전이 조금은 더딘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컸거든요. 어쨌든 5월에 종소세 신고하기 전에 들어가셔서 계산 한번 해보시는 건 무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활용 도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들어갈게요. 건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데 많이 팔고.